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전국의 5개 출판사가 어딘가에는 무엇이 있다라는 시리즈의 책을 출간했습니다. 지역에서 일어나는 생생한 이야기와 로컬의 힘을 담자는 취지였다고 하는데요. 우리 지역 순천에서는 어딘가에는 마법의 정원이 있다는 제목으로 책이 출간됐습니다. 오늘은 이 책의 저자 함께 만나볼 텐데요. 장성혜 작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성혜입니다. 네, 오늘은 책의 저자로 만나 뵙는데요. 원래는 순천시의 문화기획자이자 도시재생 저전동 현장지원센터의 사무국장님이시죠? 아, 네, 맞습니다. 순천시의 문화기획자로 숲틈시장이라는 생태문화 장터를 운영했었고요. 2019년부터 올해 4월까지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에서 사무국장으로 일을 했었습니다. 네, 스스로를 프로 엔잡러, 다양한 직업군을 종횡무진하고 싶다 이렇게 표현하시던데 이번에 그 직업군에 작가가 한 가지 더 추가됐습니다. 기분이 어떠셨나요? 작가라고 하는 직업은 뭔가 누구나 한 번쯤 갖고 싶어하는 직업이 아닐까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진짜 너무 기뻤습니다. 사실 그 동안에 제가 가졌던 직업이라고 하는 거는 제도권 안에서 인정받기 어려운 직업들이 더 많았거든요. 특히 문화기획자라는 직업은 이제 뭔가 표준 직업 분류에 들어있지도 않고 그냥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소개하는 말이었는데 작가라는 직업은 굉장히 역사도 있고 전업 작가는 아니지만 제도권에서 인정을 받기 때문에 제가 제도권 안과 밖의 직업을 모두 갖게 되어가지고 굉장히 뜻깊었습니다. 들어보니까 또 이 책이 전국 각 지역에 있는 출판사들이 함께 펴낸 시리즈물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강원도 고성의 온가프레스, 그리고 충북 옥천의 포도밭 출판사, 대전의 이유출판사, 경남 통영의 남해의 봄날,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순천의 열매하나 출판사, 이렇게 5개의 출판사가 지역의 이야기를 하자고 모였었어요. 뭔가 역사나 기록 같은 거는 주로 수도권 중심으로 이야기들이 전해지는데 지역에 아주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숨어 있어서 이런 것들을 기록하자는 취지로 지역에 대한 애정을 기반으로 모여서 시리즈물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제목이 보니까 어딘가에는 무엇이 있다 시리즈인데 순천은 또 정원의 도시답게 마법의 정원이 있다 이렇게 책을 쓰신 거군요. 어떤 책인지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제가 쓰게 되었는데요. 딱 한마디로 표현하기에는 어렵지만 지역의 청년이 지역을 알아가고 지역을 알다 보니까 지역을 사랑하게 된 그런 어떤 청년의 성장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정원으로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은 생태문화기획자의 좌충우돌 실험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이 생태수도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데 알 듯 말 듯 했었거든요. 그래서 생태수도가 대체 뭔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경험했던 것들을 썼습니다. 그런데 청취자분들께서는 이 제목을 들으면 마법의 정원이 진짜 어디 있는 거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에서 말하는 마법의 정원 어떤 의미인가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모든 정원이 마법의 정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투덜투덜 거리면서 집에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약간 달콤한 향기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는 예쁜 꽃이 피어가지고 거기서 달콤한 향기가 나서 그 향을 맡다 보면 어느새 화가 났던 걸 잊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꽃은 그냥 그 자리에 피어있는 것뿐인데 가만히 있는 꽃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게 참 마법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있었는데 정원이라는 게 정원 안에서 나의 마음뿐만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도 변화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마법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정원이 마법의 정원이다. 앞서 순천시 도시재생 저전동 현장지원센터에서 일하고 계신다. 이렇게 소개를 드렸었는데 그래서 순천시 저전동 마을 정원과 관련한 이야기들도 이 책 속에 담겨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순천시 저전동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된 사업지구인데요. 주요 사업 내용이 정원마을을 만드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전동 마을 자체가 아예 정원이 되는 그 과정들을 제가 책 속에 담았습니다. 저전동의 마을 정원은 단순한 녹지 공간 이상의 의미들이 담겨 있다고 들었는데 몇 곳 정도 예를 들어서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반적으로 정원이라는 거를 우리가 떠올려 보면 굉장히 잔디가 깔려 있고 거기에 나무가 심어져 있는 모습을 떠올리실 텐데요. 저희 동네에 있는 정원 중에는 놀이터 정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정원이 아니라 학교에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그런 놀이공간으로서 정원도 있고요. 그리고 동네 한가운데에는 당나무 정원이 있는데 이 당나무 정원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정원이 말 그대로 동네의 사랑방 역할을 하는데요. 그곳에 모여서 마을 주민들이 바느질도 같이 하기도 하고 그리고 요리도 같이 만들어서 먹기도 하고 굉장히 우리가 생각했던 정원 그 이상의 활동들이 일어나는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저전동에서 다양한 형태의 마을 정원을 일구기까지 진짜 생태가 무엇인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고민의 과정들도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까요? 네. 제가 이제 생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는 초등학생 친구한테 배웠어요. 생태라고 하는 건 생명에 대한 태도의 줄임말이다. 너무 맞는 말인 거예요. 네. 생명에 대한 태도라고 하는 게 우리는 지금까지 자연 환경을 자원으로서만 소비해왔잖아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인간도 생태계의 일부라는 거죠. 그래서 자연을 자원으로 뭔가 소비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나와 자연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감각이 생태 감수성이 아닌가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생태라고 하는 것은 이런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을 잃지 않는 것. 저는 그게 저의 결론이었습니다. 정말 이 생태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렇게 다양한 고민을 해오신 이유는 아마도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었을 것 같아요. 순천 그리고 순천의 오래된 동네 저전동에서 배운 게 있다면 어떤 걸 꼽으실까요? 제가 저전동에서 배운 것은 정말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지역을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고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좀 더 관찰을 했는데 그중에 가장 멋진 분들이 바로 할매정원사 분들이십니다. 그동안에 제가 정원이라고 하면 왠지 정원에 대한 지식이 많아야 될 것 같고 정원사 자격증이라도 따야 될 것 같고 그래야 내가 정원사일 것 같고 이런 강박관념이 좀 있었는데 할머니들은 전혀 겁이 없으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나는 애도 키웠는데 식물 하나 못 키우겠어? 하시면서 키워주시는 거예요. 그 과정을 보면서 자연에 대한 연결과 이런 것들은 다 돌봄의 과정이구나 하는 걸 많이 깨달았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책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나누고 싶냐 이런 질문에 무언가를 돌보는 마음 이렇게 답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더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얘기 들으면서 오늘 인터뷰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할머니들이 무언가를 돌보는 마음을 가지고 식물들을 한 번 더 들여다보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더 들여다보고 상대방을 관찰하고 이것들이 작은 씨앗에서 시작하지만 씨앗을 보면서 돌보는 마음을 연습하다 보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돌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또 그 옆에 있는 사람을 돌보는 그 과정들이 서로 돌봄의 과정이 되면 이게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이자 마을이자 공동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어딘가에는 마법의 정원이 있다의 저자 장성애 작가와 함께했습니다.